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7월에 소수 의견 1명밖에 안 나왔다. 한 3명은 나와야지 금리 인상 되는데, 그래서 동결됐으니까 그래도 집값은 오른다, 이런 여론 만들려고 하니까 이주열 총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고 8월부터 긴축 논의할 거야, 이 이야기 했죠. 그러니까 8월 금리 인상설도 나오고 있죠. 8월에 인상되면은 4분기에 한 번 더 되는 거예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죠. 어차피 작년에도 코로나 터졌을 때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집값이 하락세로 바뀌었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동결이죠. 그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주담대 금리는 올랐더라. 자,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집값 2배, 연봉 제자리, 대출 완화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정부가 대출 완화한다 이게 아니라 LTV는 이제 점점 더 사라져 갈 것이다. 미국도 LTV는 8, 90%는 나온다. 그런데 담보를 보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빌려준다. 그 사람의 미래 가치성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냐 없냐. LTV 완화를 한 게 아니라 DSR을 적용했기 때문에 LTV 완화를 용납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런데 대출 푼다 언론에서 그난리 쳤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대출 안 풀렸죠. 자, 요거 때문에 뭐 대출 안 된다 해가지고 뭐 정부 나쁜 얘기 하는 건 둘째치고, 집값이 2배고 연봉이 제자리인데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어요? 누가 사? 어떻게 사요? 맨날 그러니까 얘기 나오는 게 현금 부자죠. 근데 현금 부자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 다 현금화 했지. 그러니까 현금 부자죠. LTV 올려봤자 DSR 규제에 걸려서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지만 저기서 핵심은 뭐예요? 본인들이 얘기했잖아요. 연봉은 제자리이고 가계 유동성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2배 오르면은 누가 살 수가 있느냐. 대출 안 나온다 찡찡 이게 아니라 얘기한 대로 대출은 안 나오고 연봉도 안 올랐는데 집값은 오르면은 당연히 살 수가 없더라. 근데 집값이 계속 폭등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면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이번에 동결했어요. 그렇지만 이르면 8월 인상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6곳에서 8월 인상을 내다봤다. 10월 또는 11월이 13곳이죠. 11곳은 진정 여부에 따라 다르다. 5곳은 배제하지 못한다.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채권으로 시장이 이동하는 것은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채권 금리가 당시엔 높았죠. 2.1% 정도 됐다. 10년물 기준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4, 1.5 뭐 이 정도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2.1%다. 높다, 수익률이. 그래서 매력도가 있어서 신용 등급은 좋은데 채권 금리도 높아. 거기다가 기준금리도 올라간대요. 채권금리, 기준금리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죠. 올라간다고 하니까 산 거죠. 안전자산으로. 채권 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금리는 떨어진다. 자, 그렇다면은 채권 금리가 떨어졌어요. 근데 보통 시중금리는 국채나 금융채가 국채 영향을 받긴 하죠, 보통. 그래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시중금리가 일반적으로는 떨어지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담대 금리는 올라버렸더라. 변동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올랐대요. 그 전에는 그러면은 코픽스 금리 떨어질 때도 올랐어요, 대부분. 그리고 이번엔 뭐예요? 코픽스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가 올랐더라.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떨어지는데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떨어질 생각을 안 한다. 거기다가 대출 심각하다고 그랬죠. 8월 금리 인상 현실화 전망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계속 이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유가 상승이 이어집니다. 유가 상승은 뭐에 영향을 많이 준다? 물가. 왜? 아니, 쌀, 계란, 농작물 이거 다 석유로 키워요?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운송비, 그 다음에 유지. 예를 들어서 냉동차에 실으면 그 냉동차는 뭐로 돌려요? 결국은 석유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모든 영역에 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더라. 근데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펙에서 뭐 했어요? 산유랑 상향 조정하겠대요. 이제 슬슬 수요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게 언제다? 내년 4월 이후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 정도만 계속 뽑아내고 있으니까,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확 줄어서 오펙에서 산유량을 확 줄였죠.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 유가가 계속 이어지면은 물가 상승이 이어진다고 했죠. 인플레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 자, 파월 같은 경우는 저기 인플레 금방 꺼진다 이 이야기 하고 있죠. 근데 한은에서는 인플레 계속 커진다고 하고 있어요. 왜? 원자재 가격. 파월은 왜 그렇게 얘기하고 한은은 왜 따로 얘기해요? 미국이 더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파월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진짜 임기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2월인데. 근데 미국은 지금 금리 인상을 서두를 상황이 아니죠.
거기서는 고용률이 핵심인데 고용률이 아직 회복이 안 됐고 그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도 된다. 괜히 만들었다가 일 터트리지 말고 기다렸다가 내가 다시 하면은 그때 긴축해도 늦진 않는다. 이런 마음이라면 한해는 아니죠.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거품이 훨씬 더 많이 쌓였죠. 코로나 이후 코스피 지수가 미국의 3대 지수 다우존스, S&P, 나스닥 이 3개 지수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 미국도 막 지금 오르고 있다고 막 이런 이야기 하죠. 코로나 때문에. 미국은 이제서야 오르는 거고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올랐어요? 바젤3 시행해가지고 대출을 막아야 되는데 LTV 풀어버리고 돈 막 빌려줘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리먼 터지고 나서 다른 나라들은 GDP 대비 가계대출이 감소했죠. 왜? 버는 만큼 빌려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GDP 대비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났어요. 집값은 떨어져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위험하죠. 소득 대비 집값 비율도 세계적으로 비해봤을 때 엄청나게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무조건 오른대요. 왜 우리나라에서 긴축을 빨리 들어갈 수밖에 없냐? 그 난리를 쳐놨으니까. 거기다가 DSR 규제로 은행 돈줄 막혔다 하면서 뭐 카드사나 저축은행에서 돈 빌릴까? 거긴 60% 된대요. 아 거기 가서 빌리면 되겠지.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어려울 게 있죠. 규제 완화 언제 종료돼요? 9월. 3분기에 왜 대출을 줄이는데 9월에 바젤3 제대로 적용된다고 예대율 적용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7월부터 DSR 들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언제까지예요? 12월 말. 이금융 가면은 엄청나게 잘 빌려줄 것 같아요. 얘네도 이제 12월 말이면은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예대율 조정 언제부터 했어요? 은행에서 올해 초부터. 근데 원금 상환 유예 해가면서 수치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연체율이나 이런 거 떨어지니까 조금 더 빌려줄 수 있었지만 은행도 살아야죠. 그리고 저축은행도 12월부터다. 이금융 가면 돈 엄청 잘 빌려줄 것 같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리고 은행권에서 축소 들어갔다고 얘기했어요. 말하는데 없다고 그랬는데 드디어 말하기 시작하죠. 기준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여태까지 시중금리 계속 오르고 있었다. 어때요? 대출금리 추이 1%포인트 올랐다는 거 언제 수준이라는 거예요? 2019년 말. 그래서 시중금리가 2019년 말이랑 비슷해요. 지금 맨 처음에 1.75에서 1.5 정도로 한 차례 인하했을 때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시중금리 1%포인트 올랐죠. 딱 기준금리 1%포인트 오르던 그 시기랑 비슷하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는 그 시중금리에 맞추려면은 최소 1.5%까지 올라야 돼요. 뭐 0.25 오르고 그치고 말 것 같아 보이나? 정신 나간 소리지. 이번에 막 채권금리 떨어지고 있는데도 주담대금리 올라가더라. 기준금리 동결했는데도. 그만큼 인플레 압박 그리고 금리 인상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안 하고 채권금리 그대로 두고 계속 냅둬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돈 얼마나 오래 넣어놓나. 요런 걸 봐야 되죠. 그런데 그냥 기준금리 오르면은 뭐 사람들 죽으니까 안 올릴 듯, 코로나로 인해 경제 안 좋으니까 무조건 안 올릴 듯. 그런 분석은 그래서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대단한 분석. 라이트하우스는 뭘 하든 집값 깔려고 별소리를 다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듣고 있으니 귓구녕에 가래떡을 쳐박았나 진짜. 몇 번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험하다고. 바젤3 적용이 왜 위험한지. 왜? 돈 안 버는 사람들한테 안 빌려준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 그래요? 금리 상한형 주담대 요거 하면 버틸 수 있다. 금리 올라도 괜찮지 않냐? 라고 했는데 한 곳에서만 기존 고객의 유선 문의가 있었을 뿐 나머지 영역에서 반응이 저조하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높은 금리 일단 피하고 보려는 심리 때문이다. 근데 만약에 저게 한도가 있잖아요. 한 100명 받아주는데 지금 주담대 빌린 사람 10,000명이 넘어갈 거란 말이죠. 비율로 따지면. 그러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은 미리 바꿔놓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그 전에 고정금리 다 해놨든가 아닌 사람들은 천천히 바꾼다. 이렇게 칩시다. 조금 더 낮은 금리 내다가. 그런데 새로 빌리는 사람들은 낮은 거 들어갔다가 오르면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금리 상한형으로 바꾸느냐. 아예 처음부터 금리 상한형 주담대를 들어가겠죠. 신규는. 근데 반응이 심드렁하다. 중도상환 수수료 내고 굳이 바꾼다. 신규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금리 상한으로 들어가죠. 근데 왜 안 들어가요? 신규가 없단 얘기예요 지금. 맨날 영끌 패닉바잉 이야기하는데 돈 빌려서 영끌 패닉바잉 할 사람이 없다. 돈 빌려도 못 산다. 거래량 보면 나오죠. 약속의 6월입니다. 작년 재작년처럼 약속의 6월이 올 것이다. 어때요? 절세 매물 끝나고 집값 폭등하고 사람들 그때 막 영끌 패닉바잉 하고 그때 가서 후회하니까 5월에 사라. 그 말 듣고 넘어가서 5월에 잠깐 늘어난 거 플러스 20대 거래량 많이 늘었다고 그랬죠. 10대 거래량 많이 늘었다고 그랬죠. 30대도 갑자기 늘었어요. 5월에. 왜? 차라리 증여세보다 양도세 떼는 게 낫다 하는 사람들 증여세 거래로 간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증여는 건물 가격 전체에 붙고 양도세는 뭐에 붙어요? 차익에 붙죠. 차익이 적다. 즉 언제 산 사람들이란 거예요? 산지 얼마 안 된 사람들 막 2015년, 16년, 17년 이때 사가지고 증여가 더 싼 사람들은 증여했겠죠. 근데 시세 차익은 많지 않고
가격 자체가 비싸다. 이거는 거의 막 한 19, 20년에 산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지금 부랴부랴 명의 분산하고 있는 거다. 다 나오는데 이때랑 이때. 그게 다 돼요? 그런다고 해도? 안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팔려고 봤더니 약속이 6월에 안 팔린다. 왜? 사람들이 여력이 없으니까. 요즘 연끌 얘기 뭐라 그래요? 신용대출, 사내대출까지 모두 끌어다 써서 내 집 마련했는데 금리 상승세가 걱정스럽다. 이걸 계속 경고했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저금리는 일시적이다. 1.75까지는 보통 회복이 될 거다. 미중 무역전쟁, 한일 수출 규제로 인한 금리 인하, 경제 위기로 인한 금리 인하, 거기에 코로나까지 터져서 금리 인하가 너무 심하게 많이 됐다. 이거 다시 다 원상복구 된다. 근데 바로 원상복구 안 되고 한 2, 3년 걸리면 어떠냐? 주택담보대출은 30년, 40년 빌리는데 이걸 믿고서 연끌해가지고 내가 그때는 그만큼 더 벌겠지 하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끌 패닉바잉에 넘어가서 연끌한 사람들 내 걸 비싸게 사줘가지고 그래도 차익으로 어느 정도 퉁칠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 이상이 돼버리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집값보다 황금성인데 황금 안 되면은 계속 손해보다가 결국 파산하는 거예요. 출산도 포기하고 식비도 줄이고 빚만 갚는 인생 막막한데 금리 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우스푸어예요. 집값 떨어지면 하우스푸어가 아니다. 돈 버는데 쓰는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여태까지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집 못 산 사람들, 무주택자들 벼락거지니 뭐 맨날 부부싸움 한다느니 뭐 이런 거 하는데 결국 분양 청약해서 당첨됐는데도 웃음이 사라졌다. 다 빼고 남는 돈 50만원 남짓이다. 이걸로 살고 있어요. 이게 하우스푸어예요. 집값 떨어지면 하우스푸어 양산이 아니라 니들이 맨날 연끌하라고 그래가지고 하우스푸어들이 양산이 됐다. 왜 지금 여기 와가지고 안 달라가지고 댓글 쌍욕을 날리고 가는데 집값 떨어지면 안 되니까. 결론 뭐예요? 채권금리 떨어져도 기준금리 동결돼도 금리는 오른다. 이번에 주담대 금리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은행권 규제는 앞으로 더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DSR이 1금융에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2금융도 12월 대비해서 가계대출 조절할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연끌은 얼어 죽을 연끌이냐. 금리 상한형 주담대 나와도 아무도 안 받고 있다. 약속의 6월에 거래량 아작났다. 이런 것까지 보시면 답은 다 나왔다.